반갑습니다. 오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음악하고 글 쓰는 오지은입니다. 저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참 별 내용 아닌데 그 받으셨던 팜플렛을 혹시 전부 읽으셨나요?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지금 읽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거기에 솔직하게 전부 적어놨어요. 약간 그 테마만 적어놨어야 했는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적어놔서 그걸 읽으셨던 분은 마치 라디오 듣듯이 제가 다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까 봐 그게 제 조금 한 5분 전부터 시작된 공포인데요. 어, 더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랜 시간 10년 정도 계속 불만으로 갖고 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지은 씨는 왜 맨날 사랑 얘기만 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이 그 평론가한테 바로 다시 물어본 게 예전 80년대에 LA 메탈이라는 메탈 밴드가 그들이 있었는데 막 여자랑 놀고 막 맥주 마시고 하루를 즐기자 약간 이런 풍의 음악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장르 LA 메탈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 머틀리 크루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머틀리 크루가 몇십 년 동안 맥주 마시고 여자랑 놀자는 얘기하면 그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멋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건 멋있고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평론가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틀리 크루의 그 테마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창작자한테는 고유의 테마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진짜 하루를 즐기자, 생을 즐기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생의 고통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허무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많은 테마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저의 경우에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또 사실 얼마나 감정이 종류가 많아요. 뭐 사랑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사랑해서 체념할 수도 있고 사랑해서 기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랑해서 오는 지금 또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죠.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그 사랑이 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재료로 저는 음악을 쭉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너는 사랑이 테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다른 창작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갖고 태어나는 것일 수도 모르겠다는 마치 성격이나 취향 같은 것처럼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왜 사랑이 테마예요? 라고 하면 당신은 왜 오지은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할 말이 조금 없어요. 근데 굳이 대답을 하자면 가장 잘 말할 수 있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한 되게 다양한 감정을 노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제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뮤지션인데 사랑이 테마인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데미안 라이스, 그렇죠? 사랑이죠. 근데 데미안 라이스한테 누가 평론가가 인터뷰에서 데미안 라이스 씨 왜 맨날 사랑 얘기하세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질문을 한다면 데미안 라이스 씨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계속 사랑을 주제로 창작을 할 때 어떤 자세입니까? 라든지 왠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왜 데미안 라이스 씨 사랑 얘기만 하세요?가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질문, 물론 살다 보면 천하의 데미안 라이스도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왠지 제 생각엔 또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사랑 얘기하는 한국 팀 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면 뭐 넬 같은 밴드도 사랑에 대한 아주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환 씨는 왜 맨날 사랑 얘기하세요?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김종환 씨한테 물어보면 아 저 그런 질문 뭐 10번 받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전 100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이 업계에 2007년에 첫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한 건 2005년부터고 그러니까 한 12년째 한국에서 여자 인디 뮤지션으로 살아가면서 어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확신범처럼 확신하고 있는 게 여자가 하는 사랑 노래는
창작자의 테마로서 되게 폄하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여자가 하는 사랑 노래잖아라는 느낌으로 폄하당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피해 의식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해를 받는 건 당연하고 이거는 창작자가 받는 수많은 오해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페미니즘을 알고 나서 이게 온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하는 생각이나 여자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개개인의 사람이 하는 일로 평가받지 못하고 여자가 하는 일로 평가받아서 못하면 여자가 못했네. 잘하면 여자치고 잘했네. 어떤 개인의 개성이 있어도 그건 너의 여성성이야. 넌 여자라서 그래라든지 그런 식으로 묶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만든 창작품은 여자가 만든 것이라고 무리지어지고 한계지어지고 폄하당한다는 걸 이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 얘기도 남자가 하면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테마, 고유한 테마일 뿐이고 여자가 하면 여자가 하는 사랑 얘기로 라벨링 당하고 폄하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성 싱어송라이터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전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전국의 싱어송라이터들을 모두 숫자를 세서 평균을 냈을 때 어쩌면 여자의 수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 저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라는 곳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끔 심사를 보기도 합니다. 1차 심사 같은 걸 보고 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음원을 보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싱어송라이터를 지망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에 여성 지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서 얼핏 추측해 볼 수 있죠. 얼핏 한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성비를 얼핏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성 뮤지션들은 여자의 수가 더 많아도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묶이고 수가 더 많아도 그리고 가끔은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을 모은 무대 기획을 해요. 마치 약간 외계인들 모으는 것처럼.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개개인으로는 좀 다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남성 싱어송라이터를 모아서 공연하는 일은 잘 없고 그럴 때는 뭐 밴드도 한 팀 있고 싱어송라이터도 한 팀 있고 뭐도 한 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하는데 여자라는 것을 묶어서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는 일이 홍대에서는 꽤 흔해요. 기획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때 기타 하나 들고 공연하고 뭐 피아노 하나에 놓고 공연하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여자도 남자도 많고 또 보통 홍대 음악 생각할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소소한 일상을 노래하는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소소한 일상을 노래하는 거를 남자의 경우에는 그 팀 이름, 팀의 개성으로 인정을 받고 여자의 경우에는 묶여서 아, 그 홍대에 머리 길고 뭐 그냥 긴 치마 입고 소소한 일상 얘기하는 애들 막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묶이는 건 나쁜 일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묶여서 좋은 것도 있지 않냐. 근데 예전에 문학계의 경우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예전에 문학계에서는 여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류시인, 여류소설가. 그거는 분명한 멸칭이었거든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예. 여류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 조롱의 기운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음악계는 아직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을 굉장히 당연하게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희귀종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라벨링을 한 이후에는 또 이상한 기준으로 음악을 가르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여자 음악이랑 그렇지 않은 음악으로 또 나눠요. 예. 마치 여자들을 걔는 뭐 남자들끼리 모여서 같은 과의 여자들 품평하는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저 알고 있거든요. 걔는 한번 차 마시고 싶은 애. 걔는 그냥 성격 좋은 애. 걔는 어떤 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여자를 막 나눠요. 자기들은 개개인이면서. 그런 것처럼 또 여자의 음악들을 여자 음악, 여자치고 또 다른 음악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것도 사실은 음악 자체의 개성
음악 자체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음악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성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그 음악을 또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되게 폭력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또 이득을 보지 않냐. 여자는 여성스럽게 음악을 해서 그렇게 이득을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남자 뮤지션들을 본 적이 많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막 대지의 여신인 것처럼 막 자애의 표상인 것처럼 막 숭배받기도 하거든요. 여성 뮤지션들을 어떤 그녀의 한 특정 시기에 그녀가 아름답고 굉장히 잘 먹히고 뭐랄까요. 확 그렇게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한 번 엄청 인기 있는 시기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여성의 한 시기를 굉장히 숭배해요. 그냥 사람일 뿐인데 뭐 나의 뭐 거울 앞에 돌아온 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동생,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막 숭배를 한 후에 그 굉장히 대상화하는 거죠. 여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혐오랑 숭배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녀가 그 시기를 지나서 어떤가를 여러분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숭배를 당한 이후에 여성 뮤지션은 어떤 취급을 받는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없는 존재로. 마치 우리 한국에서 특정 연령의 여성인 것처럼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처럼 20대 중반이라든지 20대 후반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후를 지난 여성 뮤지션은 슥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녀들은 사실은 계속 음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자신이 나름 발전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다뤄주지 않는 거죠. 결혼이라도 한다면 더 나쁜 경우고요.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홍대 여신이라는 단어 알고 이제 웃는 게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홍대 여신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홍대 여신은 뭐였냐면 2000년대 후반에 두각을 나타낸 여성 뮤지션들이 그 시기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그들에게 홍대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죠. 우리가 나는 되게 아름답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제가 맹세하는데 내가 여신이거든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미디어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또 여러분의 홍대 여신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웃음이 났듯이 약간의 멸칭이 되었어요. 홍대 뭐 신전이라서 이제 자리가 없고 뭐 다들 그렇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뭐 기타 한 대나 피아노 한 대로 소소한 일상을 노래하는 남자 뮤지션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그냥 개개인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홍대 여신이라고 하여 전혀 다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음악 내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외적인 요소, 얼굴이라든지 뭐 그런 가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들을 소비한 거예요. 그리고 락계에서는 옛날부터 여자가 락을 하면 약간 락계가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그런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정말 웃긴 일이죠.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혐오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한희정 씨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남자보다 기타를 잘 치고 기타 진짜 끝내주고 잘 치거든요. 막 솔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끝장나는데 그런 거는 싹 사라지고 그녀의 약간 나긋나긋한 이미지 같은 것만 잠깐 소비가 되고 화제가 되고 미디어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이통사 핸드폰 가게 개업하면 앞에서 나라이터들이 춤추잖아요. 손님 끌어오려고. 그런 식으로 홍대 여신이란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뭐 요조를 통해서 인디 음악을 알게 되었어요. 뭐 한희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쪽 음악을 들은 후에 이제는 뭐 뭔가 나 이제 여신 음악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버리게 되는 경우 같은 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리스너들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악계에서 무시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의 경우에는 마녀라고 불렸는데 이것도 뭐 나는 여신과 다르게 마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런 게 정말 여신과 마녀 너무나 전형적인 프레임이잖아요. 여성을 가르는.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난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한 통계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이라고 하는 시상식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대상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종합 분야 올해의 음반 2007년부터 17년까지 모아봤는데요. 다 훌륭한 음악 하시는 팀들이요. 다 팬이고 스왈로우, 이적, 언니네 이발관, 서울전자음악단. 남자 여성 멤버 한 명 있고 남자 여성 멤버 한 명 있고 남자거든요. 그럼 이거 뭐야? 아, 여자가 음악을 못해서? 여자가 숫자가 적어서? 절대 아니죠. 그거는 마치 여자 뭐 부장이 없는 이유, 여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여자 부장이 없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거기에 대해선 그런 것처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라벨링되고 폄하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것은 이제 젠더 차별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은이었습니다.